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폴리곤 모델링 개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모델링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부터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까지 전부 다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론과 결과물을 좀 작업 방식을 보여드리고 이후부터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리곤 모델링이란 모델링 방식 중에 가장 정통적인 방식으로 게임 그래픽에 많이 사용되는 폴리곤이 다각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선 면의 집합으로 메쉬를 제작하는 방식인 거죠. 입체 공간에서 점을 3개가 이으면 선이 되고 그 선을 다 이으면 하나의 면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3개의 점으로 만들어진 면의 기본 단위를 폴리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렌더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면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점이 2개가 있고 점이 2개가 이어지면 선, 그 다음 선이 3개가 이어지면은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소 단위가 삼각형입니다. 점 3개만 있어도 하나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최소 3개의 점만 있어도 하나의 폴리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작업자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사각형으로 보통 구성되어지는 편입니다. 일단 폴리곤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곡선을 표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표현하려면 폴리곤 개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늘리게 되면은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 할 때 오래 걸리고 렌더 뷰에서 볼 때 돌아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작업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단순하게 퀄리티를 위해서 폴리곤 수를 늘리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최소와 최대 기준을 잡고 계획에 들어간 다음에 모델링을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모델링을 폴리곤 개수에 따라서 로우 폴리곤과 하이 폴리곤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로우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엔진을 실시간으로 이미지로 구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역이 다 보이게 빠르게 실시간 렌더링이 되어야겠죠. 게임에서는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 보통 로우 폴리를 이용하고 하이 폴리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의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로우 폴리곤의 기준이 많이 높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로우 폴리곤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나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모델링이 있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지, 잎, 재질 전부 다 꼼꼼하게 표현한 나무가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나무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우 폴리 모델링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아이코스페어를 이용해서 단순한 구조로 모델링이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게임할 때 이러한 로우 폴리를 많이 이용하고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는 특히 광고 영상 같은 곳에서는 하이 폴리 모델링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모델링도 로우 폴리,
모델링의 일종입니다.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꼭 이런 모델링만이 로우 폴리 모델링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태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차이는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적절한 걸 잘 사용을 해주면 폴리수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이러한 퀄리티 높은 나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가 G 스캐터에 있는데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로우 폴리 모델링과는 많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죠. 하지만 한번 불러와서 보면은 모델링 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되어 있죠. 단순하게 다각형 면을 펼친 곳에 줄기가 하나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식물 모델링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텍스처를 사용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면들은 이제 PNG의 투명한 부분에 의해서 다 가려지고 표현되는 부분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로우 폴리만이 퀄리티가 낮다, 하이 폴리는 퀄리티가 높다가 아니라 어떠한 텍스처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또 퀄리티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획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작업을 해준 다음에 모델링을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우 폴리에서 하이 폴리로 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안에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여기에 Subdivision Surface 요 모디파이어를 적용시켜 주면은 아까 아이코스페어 형태에서 조금 더 구 형태를 띠게 되고 숫자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깔끔한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UV 스페어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아이코스페어 특징적인 부분만 남았을 뿐 UV 스페어보다 훨씬 더 구에 가까운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폴리에서 하이 폴리로 가는 건 쉽지만 하이 폴리에서 로우 폴리로 내려오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리토폴로지라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은 이제 전에 한번 3D Max 영상 때 보여드렸는데요. 블렌더에서는 자체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폴리로 만든 이후에 하나하나 면을 따줘서 로우 폴리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폴리와 로우 폴리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로우 폴리 형태의 모델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이폴리 형태의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단순히 이 모디파이어만 추가해주면은 하이폴리로 쉽게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반대로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방법이 복잡합니다. 숙련자가 아닐 경우에는 좀 많이 시간이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가 리토폴로지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중심점을 면을 만들어주고 이걸 다시 늘리고 또 늘리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로우 폴리 형태로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델링의 기획 단계에서 전에 수업 때 진행했었죠. 이 개념화와 스케치 단계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모델링의 폴리곤 수 최대선을 정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폴리와 로우 폴리, 그 다음 폴리곤 모델링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폴리곤 모델링 강의에서 어떤 모델링들을 만들어 볼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디트 모드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탭 누르면 에디트 모드에 들어와지죠. 이번 강의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큐브 형태로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는 컨트롤 C V에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줬어야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제 베벨 기능을 적용해 줄 겁니다. 베벨은 이 엣지 부분을 깎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끈한 형태로 큐브가 다듬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조금 더 촘촘하게,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그 개수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베벨 작업을 또 진행해주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다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만 적용을 했으니까 이곳에서도 다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에디트 모델링을 배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디파이어에 베벨이 있습니다. 요거를 늘려주면은, 세그먼트를 늘려주면 아까와 같은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어레이 3개, 다음 또다시 어레이. 그럼 벌써 9개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죠. 원하는 깎인 큐브의 형태로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어레이를 켜주면 큐브 형태 빠르게, 이와 같이 빠르게 바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배울 예정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는 하나하나의 객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디트 모드에서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엣지 페이스를 따라서 오브젝트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R을 누르면 이와 같이 쪼개지는 선이 보여지게 되죠. 엣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선이 그어지고 이 형태대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베벨과 동일하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3등분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똑같이 잡아주면 벌써 큐브 형태가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베벨 컨트롤 B를 적용시켜 주면은 한 번에 전부 다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일단 지워주거나 혹은 크기를 줄여볼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크기를 줄여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큐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만드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익스트루드 기능입니다. 이제 만약에 연결된 파이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의 방법대로라면 여기에 실린더, 여기도 실린더. 기존에는 이러한 모델링을 만들려고 했다면은 요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요 실린더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실린더 하나 만들어줘서 총 3개의 오브젝트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배울 방법은 하나의 실린더로 시작해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실린더를 만들어주고 방향을 90도로 돌려줍니다. 탭에 들어오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쭉 늘려주고 여기에 관절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작아진 원래 실린더 쭉 이어나가게끔 하면 익스트루드 확장. 그러면 중간에 큰 원이 하나 다시 생겼죠. 여기서 2.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 스케일. 다음에 익스트루드. 이렇게 하면은 3개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하나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빠르게 이와 같은 파이프 모델링을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익히고 나면은 모델링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만든다면 기존에는 이 모델링을 하나로 이루기 위해선 컨트롤 P를 누르고 하이라키 구조를 만들어 줬어야 됐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잘 따라와 주시면은 이제 본격적인 모델링도 하실 수 있고 작업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하나 만들어 볼 건 저희가 기존의 방법으로는 계란을 만들 수가 없었죠. 계란은 구조가 밑에는 동그랗게 위로는 살짝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그동안 기초도형을 활용한 방법에서는 계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법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큐브, 그 다음에 subdivision surface, subdivision은 4로, 탭을 누르면 지금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여기서 위를 늘려주면 흔히 기존에 했었던 방법대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R을 누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 아래에다 오목함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에는 또 뾰족해야겠죠. 그러면 살짝 낮춰주고 사이즈를 줄여주면은 만들고자 했던 계란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완성된 모양을 보면 깔끔하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하학적인 달걀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와이어프레임을 적용시켜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해주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기하학적인 달걀이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캐릭터 모델링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옷 만드는 방법입니다. 블렌더에서는 클로스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가 이 넓은 플레인을 천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피직스에 보면은 클로스라고 있습니다. 눌러주면 옷으로 옷의 형태로 변형이 됐고요. 여기서 부드러운 천을 표현하기 위해서 सब디바이드를 크게 쪼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은 중력에 따라서 이 옷 재질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냥 통과가 됐죠. 여기는 이제 물리값이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충돌값을 지정해 주면은 이 천이 내려와서 이 구와 부딪히면은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콜리전 값을 추가해 주면은 같이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부드러운 옷의 형태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있는 페이스들이 굉장히 간격들이 크죠. 간격이 크다 보니 더 잘게 쪼개지지 못하고 어색한 큰 보조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सब디바이드로 더 잘게 쪼개준다면, 네, 이번엔 훨씬 작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렌더링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훨씬 부드러운 천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스무스를 적용해주면 조금 더 천다워지겠죠.
하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이러한 물리 기반에서는 폴리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의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10개였을 때랑 재생 속도가 현저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물리 작업을 할 때는 꼭 로우 폴리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 하이 폴리를 적용했다가는 이러한 애니메이션도 보지 못하고 바로 튕겨서 블렌더 프로그램이 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로우 폴리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 한번 이 모델링 방법을 이용해서 컵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컵은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만들었었죠.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에디트 모드에서 한쪽 면을 다 잡아주고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쪽에 공간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벌써 기본적인 컵 형태가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손잡이는 전에 패스로 만들었었죠.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블렌더를 켜주세요. 에디트 모드에서의 조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을 만들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ift A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탭을 누르면 에디트 모드에 들어와지는 거 전에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를 다 잡아볼 건데 여기에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 벌텍스로 잡아주는 법, 엣지로 잡아주는 법, 그 다음 페이스로 잡아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벌텍스를 클릭하고 잡아주면은 이와 같이 벌텍스 하나하나마다 선택을 할 수 있고 Shift를 누른 채로 잡아주면은 여러 개가 다중 선택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엣지 모드에서는 엣지만 보여지게 되고 엣지도 똑같이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 있고 Shift를 누른 채로 눌러주면 다중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Shift를 계속 누른 채로 이미 선택된 걸 누르면 선택이 해제가 되고요. 페이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메시 하나하나 선택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면을 집는 방법은 맨 위에 페이스를 집는 방법은 페이스로 잡아주는 방법 하나, 그 다음 엣지 모드에서는 하나를 누르고 옆에 걸 누르면 그냥 다중 선택만 되죠. 근데 이 라인을 쭉 따라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나를 눌러주고 그 다음 Alt, Shift, Alt를 동시에 누른 채로 Shift, Alt를 동시에 누른 채로 바로 옆에 있는 이 라인을 따라서 갈 바로 다음 라인을 잡아주면 이와 같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벌텍스도 동일하게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 Shift, Alt를 누른 채로 라인에 있는 벌텍스 하나를 눌러주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에디트 모드에서 다중 선택 방법이고요. 그 다음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배워볼 겁니다. 다 잡아주고 나서 키보드 E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로케이션 값만 변경이 됩니다. 지금은 Z로 잡혀 있어서 Z축으로만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키보드 X를 눌러주면 X축으로 움직이게 되고 Y를 눌러주면 Y축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Z를 눌러주면 Z축으로만 움직이게 되겠죠. 다음 다 잡아준 상태에서 S를 누르면 당연히 그 영역만큼 커지겠죠. 반대로 하면 줄어들겠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여기에 로테이트 단축키 R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Z축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나선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로테이션 R 그 다음에 Y를 눌러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Z축을 눌러주면 RZ를 눌러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와 같은 컵 모양을 만들려면 여기서 다 잡아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키보드 E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가 더 잡히게 되는데 여기서 S를 눌러주세요. 마우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S를 눌러주면 이 안에서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기능은 이후 에디트 폴리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익히셔야 됩니다. E, S 하면은 안으로 면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G를 눌러서 내리게 되면은 이 면이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에 턱이 있었는데 그 턱이 없이 그냥 그대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면을 유지한 채로 내려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E를 눌러주면 아까 Z축으로 움직였죠? 그대로 내려주면 이렇게 이 턱을 유지한 채로 요 면만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컵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혹시 따라오지 못하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잠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린더를 만들어주고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 그 다음에
딴 데를 한번 눌러줘서 선택을 전부 해제해 준 다음에, 참고로 에디트 모드에서 키보드 A를 누르면 모든 버텍스 또는 모든 엣지 또는 모든 페이스가 선택이 됩니다. 단순하게 A만 누르면 다 선택이 됩니다. 딴 데를 눌러서 해제해주고, 하나 잡고 Shift, Alt 옆에 있는 라인에 있는 버텍스를 눌러주면 그 라인에 있는 버텍스들이 다 선택이 되고, 단축키 E, Extrude E 눌러주면 움직여지게 되고, 여기서 S 클릭하지 않은 채로 S 스케일을 눌러주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냥 G를 눌러서 내리는 게 아니라 E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주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컵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잡이까지 만들어 보고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손잡이는 간단합니다. 일단 옆으로 잠깐 치워주고, Shift A 보시면 커브가 있습니다. 이번엔 메쉬가 아니라 커브에서 패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선이 하나가 있어요. X축에 선이 하나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세워줄게요. 요거에다가 로테이션 Y 90도. 그러면 지금 선이 이렇게 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선이 지금 형태가 안 보이니까 좀 굵기를 줄게요. 선을 클릭한 다음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다음 여기에 보면 지오메트리가 있죠. 지오메트리 베벨의 라운드 뎁스 값을 늘려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파이프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뎁스 값을 늘리면 이거에 맞춰서 이 안에 있는 파이프의 공간이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 레졸루션 값은 저번에 썼던 subdivide의 값입니다. 1로 맞춰주면 사각형, 철근 형태가 되고,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원에 가까운 형태가 되게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뻥 뚫려 있는 파이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 캡스를 눌러주면 앞, 뒤, 위아래가 다 이렇게 구멍이 메꿔지게 됩니다. 그러면 뎁스 레졸루션 값을 잡아주고, 다음 에디트 모드로 들어올게요. 그럼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텍스 5개가 있죠. 요거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일단 너무 크니까 좀 줄여줄게요. 움직이는 방법은 기존의 에디트 모드에서 움직이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버텍스를 잡아주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그냥 움직여주면 이 라인에 맞춰서, 이 커브에 맞춰서 파이프가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컵의 디테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꽂아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컵이 만들어지죠.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만들어 볼 거는 2개. 실린더에서 에디트 모드에서 라인 선택, 익스트루드, 스케일, 다시 익스트루드, 아래로 만들어서 컵 모양 만드는 거. 그 다음 커브에서 패스로 손잡이 만드는 거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유롭게
실습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벨의 뎁스 값만 조절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 폴리곤 모델링 이론부터 가장 기본적인 조작법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폴리곤 모델링 하는 방법을 이제 에디터 모드에서 많은 수정들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모델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짧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컵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모델링을 만들고, 그리고 재질이라 해서 이 머터리얼에서 이제 3D 모델링에서는 텍스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재질에 차이를 주면서 원하는 질감, 원하는 그 텍스처의 느낌을 주는 방법도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옵션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컵이라고 만든 이 모델링이 플라스틱 컵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컵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모델링 형태는 계속 이 오브젝트의 형태는 그대로지만 재질에 어떤 재질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나무컵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컵, 유리컵, 아니면 고무차력으로 만든 컵, 여러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뷰가 이제 렌더가 되는 뷰죠. 일단 라이트를 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밝기를 좀 세게 해줍니다. 자, 쉐이드 스무스를 걸어준 상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순하게 컬러만 바꾸는 걸로도 느낌을 또 다르게 줄 수 있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컬러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재질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직접적으로 변형되는 요소는 없고 보여지는 색깔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래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래스를 눌러주면은 이 오브젝트에 유리 재질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EV 엔진에서는 유리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 와서 보면은 이렇게 유리 재질이 표현이 되는 거죠.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만큼 정도 뚫려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유리컵이라면 이 안에 있는 게 비춰져야겠죠. 그래서 메쉬에서 얼음이라 하고 이 아이코스페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 렌더뷰에서 보면 지금은 뭔가 유리는 유리지만 안에가 투명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투명한 정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투명한 이 IOR 값이 굴곡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렇게 안쪽에서 굴곡이 심하게 휘어져서 같이 안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굴곡 값을 좀 낮춰주면 투명한 유리컵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정도가 딱 적당하죠. 안에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 오브젝트에서는 이 머티리얼에서는 기존의 프린시플로 되어 있죠. 여기서 메탈릭이란 수치를 키워서 쇠의 느낌을 주는 방법. 자, 확실히 전보다 매끈해졌죠. 메탈릭을 주기 전과 준 후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스페큘러 값으로 더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페큘러는 반사값이라고 해서 바닥에 비춰지는 이 반사에 대한 그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러프니스는 거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값을 높이면은 플라스틱과 같은 반사가 되지 않는 재질로 표면이 마치 휴지와 같은 그런 거칠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낮추면은 거울과 비슷한 그런 거칠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매끈하게 돼서 실질적인 약간 쇠 같은 부분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엔진을 EV로 좀 바꿔줄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IOR 값이 있습니다. 이 굴곡 값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미지 텍스처란 머터리얼을 또 씌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했었죠. 여기서 풀이나 나무 재질 혹은 아스팔트 재질을 가져와서 붙여 넣어주면은 이 컵은 나무 컵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여기에 있는 이 모래 재질 혹은 진흙이나 이런 요소들을 사용하면은 흙으로 만든 컵의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동일한 모델링에서 어떤 텍스처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들을 줄 수가 있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본격적인 모델링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